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한대 천문역법 기록을 통해 본 선천, 후천, 의미 고찰, 역과 역의 가름과 조합에 대한 비근의 이해를 모색하며 이 논술 내용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논문 파일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서원, 주역에서의 선천, 후천 이해. 유학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점서임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인문이 발달하고 꽃피운 이후에도 줄곧 위대한 경전으로서 추앙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괴사와 효사라고 하는 점사 및 시빅 속에 성인의 숭고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역, 즉 주역의 대부분은 이른바 성인의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의 언어를 구성하는 사와 익은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며 최초 단계로서의 완성자를 주나라 문왕이라고 전통시대 많은 이들이 동의해 왔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그 문왕의 역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후천역입니다. 선천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별칭입니다. 후천역이라는 표현 속에는 더 큰 상위의 초월적인 것과 상대되는 차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후천의 역은 문왕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기반을 두었는데 반해 선천의 역은 문자가 없던 시절의 신화적 인물을 시작으로 해서 복기역이라는 이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역이 크게 성행하고 발전하던 진한대에 선천역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사실상 없지만 선천이라는 그 이름의 근거를 통상 주역에서 찾습니다. 바로 시빅 중 하나인 문헌전입니다. 이것은 64개 궤들 중 건께와 공께에만 붙어있는 전으로 선천, 후천이 담긴 것은 다음과 같이 건께 문헌전입니다. 부르테인이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부합시키고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부합시키며 사시와 더불어서 그 질서를 부합시키고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흉을 부합시킨다. 선천하여도 천이 거스르지 않고 후천하여도 천시를 받든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원문 선천이 천불이 후천이 봉천시에는 세 종류의 천자가 있습니다. 주역의 대표적인 양대 주석서 주역 주소와 주역 전이 대전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정통 주역에서 선천 후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역 주소의 경우 왕필의 주석은 없고요. 공영달의 주석인 소만 있습니다. 소에는 선천하에도 천이 거스르지 않음이란 대인이 천시에 앞서서 일을 행함에 하늘이 이윽고 대인의 뒤에 있으면서 어기지 않음과 같은 것이고 후천하에도 천시를 받들미란 대인이 천시 뒤에서 일을 행하더라도 대인은 능히 상천을 받들어 따를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자, 후자를 앞서함과 뒤서함으로 정의 내렸고 선천, 후천의 천은 계절, 즉 절기로 설명하였으며 선천하고 후천하는 그 대상은 직무적 의미의 행사로 논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불위 및 봉천시에서의 천의 경우는 상천 또는 천신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공영달의 판단 속에는 선천역 대 후천역이라는 대대적 세계관으로서의 구분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성인이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성인과 함께하고 하늘보다 뒤에 해도 성인은 하늘의 도리를 따른다 라는 것은 도에 부합되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정의는 선천하고 후천하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이유를 근본을 한결같이 함인 일본으로서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수양의 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적어도 선천, 후천에 대한 이해에서 위 두 사람 사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주희의 생각은 이들과는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천이어도 앞에는 제가 선천하여도라고 번역했는데요. 주희의 경우는 선천이어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천이어도 천이 거스르지 않음은 일테면 예기 예운편에서의 예를 비록 선왕이 아직 갖고 있지 못했어도 의로서 일으킬 수 있었음과 같은 것이다. 비록 천이 아직 예를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에서 만든 것이 저절로 도와 합치되니 천 역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후천이어도 천시를 받들문 일테면 서경 고요모 편의 천의 서열에는 전법이 있고 천의 질서에는 예법이 있음과 같은 것이다. 비록 천이 이미 전과 예를 만들었어도 리가 존재하는 바를 우리 또한 받들면서 그것 즉 전의 서열과 예의 질서를 이행할 뿐이다. 이 문장대로라면 선천 후천의 천은 절기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주자에게 있어서 선천은 천이 아직 예법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간과 만물에 대한 자귀적 질서가 형성되지 않았어도 천리가 저절로 조화되는 상태로서의 천입니다. 후천은 천이 이미 예법을 만든 상태로 그 예법을 통한 자귀적 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의 천입니다. 이것은 천에 있어서 시간적 편차와 상황적 질적 편차를 염두에 둔 해석입니다. 나아가 선천의 세계와 후천의 세계를 대표하는 선천력과 후천력의 구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자학적 역학에서의 선천, 후천은 단순하고 순일한 이상세계 속의 성인이 길을 인도하는 선천세계 및 복잡하고 잡다한 현실세계 속의 성인이 본원의 이치로 인도하는 후천세계의 구분인 것입니다. 주역에서 선천력과 후천력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처음 열은 이는 소옹입니다. 그의 선천역학은 이렇듯 주희의 역세계관의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래 관물 외편은 선천과 후천에 대한 소옹의 도학적, 심학적 관념을 보여줍니다. 도, 즉 선천도에 비록 글귀가 없지만 내가 종일 말해도 그 선천도에서 떠난 적이 없으니 대개 천지만물의 이치가 그 속에 다 있다. 선천도란 구형 안에서 회전하는 우주인 환중이고 선천학은 신법이다. 그러므로 도, 선천도는 모두 환중의 속에서 일어나며 온갖 조화와 온갖 일들은 심, 즉 마음에서 생겨난다. 선천학은 성실할 성자, 성을 위주로 한다. 성을 지극히 하면 그것을 통해 신명을 훤히 알 수 있으나 성으로서 하지 못한다면 도를 터득할 수 없게 된다. 선천의 학문은 심이고 후천의 학문은 발자취이다. 요임금 이전 시대는 선천이었고 요임금 이후의 시대는 후천이니 후천은 바로 발자취를 본받음일 뿐이다. 소옹의 글에서 선천은 요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대의 초월적 우주를 마음으로 담는 학문세계로 심의 자유로움이 배움의 원천입니다. 후천은 그러한 선천의 발자취를 모방하듯 본받으며 수양하는 배움의 원천입니다. 선천, 후천이라는 어휘가 쓰인 것은 한대 이전이지만 그것을 주역의 철학적 개념으로 승화시킨 시기는 송대 이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논의에서 필자는 선천, 후천이 비록 지고하고 사변적인 철학 개념은 아니라 해도 그것이 특정 영역에서 개념화된 시기 역시 한대 이전이었음을 논할 것입니다. 제2장 한대 기록물에서의 선천, 후천 개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한나라 때의 글에서 건꽤 문헌전, 선천, 후천 문장이 인용된 전적에서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들은 왕충의 논형과 채옹의 채중랑집, 사소로서의 동관항기 및 후한서 역지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왕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논형 초품편 서경 강고편의 천이 이윽고 문왕에게 크게 명함은 마음을 쓰며 보살펴 준다는 의의이다. 실제의 하늘은 명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징험할까? 건꽤 문헌전의 무릇대인이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부합시키고 중략 후천하에도 천시를 받든다는 일테면 반드시 천에게 명이 있어야 종사한다면 어찌 그 천명을 앞서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천명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마음으로 발동하였기 때문에 천명을 앞서함, 천명을 뒤에함의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고 말이 천시, 즉 하늘로부터의 적절한 때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음, 하늘을 받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다.
논어 태백편에서 크도다 요임금의 군주되며 오직 천이 금이 되는데 오직 요임금이 그것을 본보기 삼았네 라 하였는데 왕노릇하는 자라면 하늘이 거스르지 않으니 하늘을 받드는 의이다. 여기에서는 선천 후천의 천을 천명 또는 천의로 판단해서 천명에 앞서서 일을 함과 천명의 뒤에 일을 함으로 그리고 뒷절의 천은 상천의 개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아래 두림이 광무제에게 상소한 글에서의 그것은 왕충이 인용한 방법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동관한기 두림전 두림이 광무제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1세기 현재 시대인 한나라 왕조에서 먼 요임금은 지금의 백성들이 선명하게 믿어하지 못하여 귀를 끌어당겨 말해주어도 끝내는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 왕조에게 가까운 후직은 백성들 가가호가 알고 있었거니와 제후들이 운거로 흥했어도 토대는 그 주나라 왕의 신성한 왕위를 말미암아 나왔던 것이니 본래 지금의 한나라 왕조와는 달랐습니다. 고제에게 교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바람을 성실히 따라서 만국의 환심을 얻게 되면 온 세상 복의 응답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상 제사를 받들면 우선은 오히려 군현의 수령이 선인들이 풍속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옛날 요순 시절 여러 신하 모두가 한결같이 곤을 치수 전문가로 청거했었지만 공적을 상고함에 이룬 것이 없어 9년이 되자 이윽고 죽였었는데요. 한나라 황실 사당인 종묘는 지극히 중요하고 민심의 큰 흐름은 따르지 않기가 어려우니 갑자기 바꾸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경 대학 가락시에서 잘못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며 부장 즉 이전의 프로그램을 의거하여 따른다 라 한 것은 조종의 역사적인 옛 문화 및 프로그램을 존숭하며 써야 할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 이전 제도처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여기에서의 이른바 선천하에도 천이 거스르지 않고 후천하에도 천시를 받든다 라는 의의에 부합하게 됩니다. 사방의 군사들은 조선과 멀리 떨어진 국경지역에 있게 하십시오. 제사는 우선 건무 원년 AD 25년 교제의 고사처럼 하시면 가할 것입니다. 위의 말은 군주에게 선천이나 후천 현상의 발생 등 다소의 실책이 있더라도 문화와 풍속에서 옛 방식을 고수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민심의 동요 없이 통치를 무난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책으로서의 권한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윗글에서의 선천 후천은 책력상 날짜의 어그러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음의 채중랑집과 후한서에 동시에 수록된 문장은 선천 후천이 책력상의 선후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채중랑집 역수입 후한서 윤력집 장제 때인 원하 2년 AD 85년 2월 갑인일 제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짐은 옛 성왕은 선천하에도 천이 거스르지 않았고 후천하에도 천시를 받들었다 라고 들었다. 사관은 태초력의 등평수를 써서 동짓날의 해가 두수 22도에 있었어도 책력에서는 그 자리를 견우중성으로 삼았다. 윗글의 내용은 조정에서의 책력 담론입니다. 책력상의 날수에 비해서 실제 태양의 운행이 틀어져 있었던 상황을 말하면서 언급한 것인데요. 천을 천시의 자연절기에 따른 날짜로 이해하였고 선천과 후천은 천시보다 앞섬, 천시보다 뒤늦음의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대적 비교 대상은 책력에서의 날짜입니다. 즉 선천과 후천은 그것들 앞에 역, 즉 책력 역자가 생략된 것으로 책력의 날짜가 자연절기의 날짜보다 앞서다. 책력의 날짜가 자연절기의 날짜보다 뒤에 있다. 의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동짓날의 해가 두수 22도에 있었어도 책력에서는 그 자리를 견우중성으로 삼았다는 말은 다음의 상황입니다. 견우수의 중앙대성인 견우중성은 견우수의 거성이자 견우초도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은 두수 22도와는 약 5도 차이입니다. 당시 두수 22도가 동지점이었지만 책력에는 관용적으로 견우중성, 즉 견우초도라 표기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만일 견우초도를 동지의 고유명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동지점이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생력상에서의 동지 날짜에 맞추어 국가 행사를 하면서 낮이 계속 짧아지다가 그날 이후로 길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날이 길어지기 시작한 지 이미 5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바로 즉 달력상의 동지일이 실제 천시 동지일보다 늦은 후천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인용 문단의 배경적 상황을 판단해서 서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옛 상황은 오래된 역법 때문에 책력이 후천되어 있었더라도 명민한 지혜와 능력으로 농무의 일과 재반 의례를 그때그때 자연의 절기, 즉 천시에 맞게 잘 받들었다. 이처럼 비록 기존 책력에 부실함이 있더라도 명왕의 훌륭한 재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장제가 이처럼 표현했어도 그것은 계력 논의를 끌어오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한나라 때의 선천, 후천 현상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장제 시기에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장 후한서 역지의 선천, 후천 사례. 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밤하늘의 별자리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사진은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천체 투영관입니다. 60만 개 이상의 항성 정보가 들어있고요. 시간 조정 기능이 있어서 BC 99,999년부터 AD 10만 년까지 별자리 변화를 볼 수 있고요. 시기별로 세차 이동된 분지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시차를 두고 버전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신뢰하며 본논의 세차 산출 도구로 활용합니다. 다만 정확하고 완벽한 역사 시간 산출은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인문학 분야로서의 유의미한 연구 자료일 것을 추구할 따름입니다. 먼저 1개월마다의 태양 위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의 설정 시각 기준은 좌우선상에 태양이 위치하는 천체 정오시입니다. 이 사진은 1800년 동지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림 전체에서 좌우로 원형으로 빙 둘러져 있는 두 개의 선이 눈에 띕니다. 위쪽의 붉은색 선은 적도대이고요. 아래쪽의 노란색 선은 황도대입니다. 이 황도대에는 태양과 달과 오행성들이 지나가는 자리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보이는 별자리들은 서양의 별자리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동양의 별자리에 비해 모양이 크고 구분하기가 쉬워서 이걸로 설정을 했는데요. 동양의 별자리들, 특히 28수는 제가 하얀색으로 덧그려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저수입니다. 그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방수이고요. 세 번째로 있는 것이 심수입니다. 네 번째 미수는 이 미자가 꼬리 미자인데요. 정갈자리 꼬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기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두수가 있습니다. 이 두수는 남두육성이라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북두 칠성과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두 칠성의 경우는 7개 별이라서 칠성이고요. 남두 육성의 경우는 6개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우수가 보이는데요. 다른 말로 견우수라고 합니다. 그 왼쪽으로 더 여수가 보입니다. 이 여수와 첫 번째의 저수, 그리고 가운데쯤에 있는 기수, 이 세 가지는 모양이 비슷하죠. 크기는 좀 다르지만 모양이 디귿자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좀 닮아 있습니다. 여수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허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또 위수가 보입니다. 1월 5성의 운행 방향은 28수 순서와 같습니다. 맨 아랫줄에 각수, 항수, 저수, 방수, 심수, 미수, 기수 이렇게 각항저방 신미기, 두, 여, 윗을 벽해서 28개 성수를 순서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1800년 동지일 태양 위치가 현재 궁수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뒤로 가보겠습니다. 1개월 뒤에 태양의 위치는 염소 자리에 가 있습니다.
또 1개월 뒤로 가겠습니다. 태양이 이번에는 물병 자리로 옮겨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태양이 운행하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전 방향입니다. 본문 중에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일, 유퇴, 무진,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월, 유진, 무퇴 이런 문장이 있어서 옛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문장을 만들게 됐는지 도대체 천상에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문장을 만들게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일단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라는 문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것은 태양력으로서 만 1년 동안의 달의 위치 이동 거리 변화를 보고 만들어낸 문장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2020년 춘분일로 정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초록색 화살표를 표시한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금음날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달이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면 만 1년, 태양력으로 만 1년 후에 달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월 5성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많이 옮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이 만 1년 동안에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차운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나온 문장입니다. 일단 세차운동은 1년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이동거리가 작기 때문에 100년 단위로 준비했습니다. 세차운동 추이 기준연도 1800년 동짓날입니다. 처음의 사진과 같은 겁니다. 궁수 자리에 있는데요. 자, 이제 10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100년 뒤인 1900년도 동짓날의 태양 위치는 1월 5성의 운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 그 역방향 쪽으로 살짝 옮겨가 있습니다. 다시 또 100년 뒤를 보겠습니다. 역시 1월 5성 방향의 역방향 쪽으로 살짝 옮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3장 후한서 역지의 선천 후천 사례. 후한서 역지의 기록에는 점차 누적되는 후천 현상으로 여러 논의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후한 광무제 시기가 되니 태초 원년인 BC 104년부터 처음 사용된 삼통역을 시행한 지 100여 년. 역은 즉 책력은 조금 후천하였고 초승달인 삭은 선역하였으니 삭이 간혹 금음날인 회에 있으면서 달이 드러났다. 그 운행을 고찰해 보면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광무제 때인 건무 8년 AD 32년 중에 태복 주부와 태중대부, 허숙 등이 수차례 글을 올려 책력이 맞지 않으니 마땅히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당시 분도의 시각적인 차이가 오히려 미미했고 주상께서는 천하가 이제 막 안정되어 아직은 상고하여 바로잡는 일을 황급히 하지 않았었다. 역법 언어에서 날짜를 하늘 천자, 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 위 365도의 황도대 전체 둘레가 1도를 하루로 하는 365개 날짜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부터 기산하는 체제면 그 첫 도가 동지일이고 91에서 92번째 도 사이에서의 한 도가 춘분일이 되며 182번째에서 183번째 도 사이에서의 한 도가 하지일이 되고 274번째 도 전후의 한 도가 추분일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장의 후천과 선역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서로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선은 앞서간 것, 기준 시점의 과거를 의미하고 후는 늦게 오는 것, 기준 시점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후천은 자연절기 날짜보다 책력상의 날짜가 뒤늦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선역은 책력상의 날짜보다 자연절기의 날짜가 앞서 있다,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책력상에 12월 24일이 동짓날로 표기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12월 23일이 실제 동지절기인 경우가
여기 후천댐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서 하루가 지나서 12월 24일이 되고 나니 실제 동지가 하루 전에 이미 지나갔다고 표현한다면 천이 설력댐, 천이 역보다 앞섬인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문장에서의 태양은 후퇴만 있고 달은 전진만 있다는 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동지를 기준한다면 현재의 동지점은 작년의 동지점보다 극리하나마 28수 순서의 역방향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세차운동은 약 70년 주기로 태양의 기준 절기 위치를 1도만큼 옮겨 놓습니다. 그 옮겨진 자리가 28수의 역방향 쪽입니다. 반면 달은 그건 역시 세차의 영향을 받지만 절기력의 만 1년 동안 주천수 12회 플러스 알파의 운행거리 때문에 28수 순서 정방향으로 훨씬 더 전진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라는 서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는 후천, 선력 케이스이고 후자는 선천, 후력 케이스가 됩니다. 태양현으로 달의 만 1년 분도 편차는 크게 발생하고 그 차이가 쉽게 노출될 것이며 필요한 보정은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천현상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심각한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뿐더러 책력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천하였더라도 실제 천시의 날짜가 어긋나는 데 이르지 않는 이른바 천불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그라미 3번 문장은 통상의 천문현상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문장은 문제될 것 없는 역의 선천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달의 선력, 즉 후천현상 때문에 발생한 아주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초승달인 사기, 간혹 금음날인 회에 있으면서 달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실제 목격되고 현실로 인지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까지도 제대로 또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세차 운동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고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책임자의 수준 높은 자질과 능력은 물론 통치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각주 25번 보겠습니다. 한나라 때 세차 보정은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책력의 후천 현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당서에는 양 한 대 모두 싸잡아서 태양이 후천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론으로요. 동그라미 4번 문장에서 책력이 맞지 않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루만큼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소에도 불구하고 만 하루인 1도 내지 그 미만의 오차라는 눈으로 보기에 미미한 각도 차이는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듯 심사하여 바로잡는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 1도 차이는 정부에서 역표준을 재정립하는 천상, 즉 역상 측정을 무려 70년 동안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1년 단위 책력에 그 각도차를 교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은 담당 관원의 보정 능력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위 후한서 역지편 인용 문장은 아래의 글로 이어집니다. 명제 때인 영평 5년 AD 62년 이때에 이르니 관역에서는 7월 16일이 월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대소양잠이 당시 월식이 여러 번 역보다 앞선 것, 즉 선역된 것은 바로 축된 것을 계산해 올려서 하루로 만들어서였음을 알게 되어 다른 마땅히 15일의 월식이어야 하는데 관역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 올렸다. 양잠에게 조서를 내려서 목록 작성하고 관력과 더불어 시험에 매겨볼 것을 명하였다. 7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상현과 하현 그리고 보름인 현망이 5회인데 관역은 모두 잘못됐고 양잠은 모두 적중했다. 경인일에 양잠을 불러서 현망과 월식을 처리하도록 명하였고 관력은 다시 대소, 장성, 경방, 포업 등에게 사분의 법칙, 사분법과 양잠이 시험해서 매긴 것으로 하도록 명하였다. 세여에는 장성 등이 적중시킨 것이 대부분이었고 양잠은 6사였다.
영평 12년 AD 69년 11월 병자일에 장성과 경방에게 조서를 내려 양잠을 대신해 현망월식의 절기부가를 처리하도록 명하였고 4분의 산술, 즉 4분법의 산술이 잠옷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장성과 경방 등은 역원을 분명하게 구분할 능력과 도 나누기를 종합하고 교정하는 능력이 아직 없었는데 그러므로 단지 그 현망으로서만 할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영평 9년 AD 66년에 태사대소 동맹이 역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상언하여 사하삼공과 태상 중에서 역을 아는 자들이 이리저리 논의해보기를 영평 10년 AD 67년 4월까지 하였는데도 근거하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윗글 동그라미 5번 축된 것을 계산에 올려서 하루로 만들어서였음에서의 축이란 후천 현상으로 인한 태양력 각 1년에서의 퇴축 합산값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절기별 성수 경도를 재는 이유는 그 수도, 성수 도수로 농경산업의 필수적인 절기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태양년과 항성년이 처음에는 부절처럼 딱 맞다 생각돼도 결국은 어그러짐이 발생하고 또 세월이 오래 갈수록 그 누적값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차운동으로 인해 태양년이 항성년보다 더 짧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짧아진 현상을 축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6번 문장의 역원을 분명하게 구분할 능력에서의 역원이란 어떠한 역법에서 처음에 수도를 측정하였던 그 시점의 천상과 해당 역수를 말합니다. 천상 또는 역상은 하늘에서 관찰되는 시각적인 것이고요. 역수는 그 시각적인 하늘의 상이 수학적으로 수치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원은 역에 대응하는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책력에서 두수 21도 4분의 1도가 동지라고 되어 있다면 바로 그 두 21도 4분의 1도는 동지라는 것을 관측한 대응 시점이 역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차로 인해 설령 책력상의 일자가 자연의 절후보다 다소 나중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즉 역의 후천이더라도 역원을 분간할 줄 안다면 24절기와 회삭이 정확히 언제인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후천하였더라도 천시를 받드는 이른바 봉천시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7번 문장에서 보았듯 당시 조정내 천문 역산술 수준에서 그것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글 역시 20년 이상이 더 흘렀어도 관원들의 능력으로 후천하는 실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제 때인 원화 2년 AD 85년에 이르니 태초력의 실천이 더욱 심해져서 1월의 성수경도가 서로 느끼기에 침범됨이 많아졌다. 그리고 절후를 조사하는 사람들, 후자들은 모두 동짓날 태양이 두수 21도에 있어서 아직 견우에서 5개 도를 이르지 않은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견우 중성으로 삼았다. 심해진 실천값 4분의 3일로부터 해서 회삭, 현망의 차이가 하루였고 성수분도 차이는 5도였다. 장제가 류착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관에게 질문하였지만 비록 부합되지 않은 줄 알았어도 능히 바꿀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을 종합하고 교정하도록 시력자인 편흥과 이범 등을 불러들였다. 책력을 바로잡지 못하는 혼란은 다음의 후한말 기록에서도 계속됩니다. 송나라 때의 구양수가 전한 후한 이 양한 시대의 동지는 태양이 모두 후천했다 라고 지적한 것은 다소 과장이긴 했어도 괜한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생각컨대 사관에게는 옛날에 구도술이 있었는데 폐기하여 손질하지 않았다. 172년부터 178년인 시평연간 중에 예전에 칠영랑 직위에 있었던 양국종이 구도술을 정돈하여 올리니 그것으로 옛날의 산술 즉 구도술이 상응한지를 참고하라고 태사에게 조서를 내렸다. 부태자사인 풍순이 교정치를 매겨보았는데 풍순 역시 구도수를 다시 일으켜서 그 분도를 증손하고 그것과 더불어 산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교정치를 나란히 정리하여서 오차가 좁혀졌다. 태사령 양상은 풍순의 산술로 현망을 참고하였고 그렇게 하였어도 시간을 직접 대보니 오히려 다시 선후천이 되어서 오차 범위가 넓게는 10여 도였다. 윗글에서
선후천이 되어서 넓게는 10여 도였다 라고 한 것은 세차에 의한 후천 현상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세차 10도는 약 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천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계산착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선후천 10여 도라는 문장은 그 숫자를 산출한 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려주는 말일 뿐입니다. 서간의 중론 역수편에는 그 시기 세차에 의한 태양의 후천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제식이 사용했던 사분력은 태양이 반일만큼 후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4장 한대의 동지수도 제1절 사기와 한서의 동지수도 표기 사기나 한서에서는 그들 시대의 제대로 된 동지수도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서에는 BC 451년 것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시간에 대한 기록은 두 21도 동지에 상응하는 한 건으로 판단되는 시간이 있을 뿐이고요. 그것도 상당히 부실하고 미약합니다. 건성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건성은 두수와 견우수 사이에 있는 것으로 28개 28수 성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성수의 기능에 다소 가까운 존재처럼 기술됩니다. 두수에 상당히 가까우면서 그것보다 약간 북쪽 방향에 위치합니다. 사기와 한서에서 아래 예문들이 건성의 전체입니다. 비록 건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명확한 경도 정보는 없습니다. 사기 율서편 광막풍은 북방에 거한다. 동쪽으로 건성에 이르니 건성이란 모든 생명을 세워주는 것이다. 사기 청관서편 남두의 상징은 종묘가 되는데 그 북쪽으로는 건성이다. 건성이란 깃발이다. 한서 율력지 상편 원봉 7년 BC 104년에 이르러 알봉 섭제격의 세일을 다시 얻었다. 중동인 11월 갑자일 삭단 동지에 해와 달이 건성에 있었다. 한서 율력지 하편 BC 11세기 주나라 무왕은 무오일에 맹진을 건넜다. 다음 날인 기미일이 동지였는데 그때 샛별과 무녀수가 태양에 가려진 것은 태양이 건성과 견우를 지나서 무녀수인 천원의 첫 자리 부분에 이른 것이다. 한서 율력지상 편에서 동지의 태양이 견우 초도가 아닌 건성 쪽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실제의 천상일 터인데요. 다만 건성이든 두수이든 그 몇 도인지의 정보는 없습니다. 율력지 하편의 글은 건성의 예문 중 하나로 기술되긴 했어도 한나라의 천상은 아닙니다. BC 1046년 직전 주나라 무왕의 은나라 정벌 당시 동짓날의 무녀수가 태양에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 여수 지점이 동지점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당시의 천상에 상당하게 부합합니다. 위 건성의 예문들은 정확한 경도 표기가 없는 데 반해 아래는 부실하나마 성수 경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 하편 정수 10도에서 유수 3도까지를 순수의 차라고 부른다. 유수 3도에서 장수 12도까지를 순화의 차라고 부른다. 동정 즉 정수 6도부터 항수 6도까지를 수성의 차라고 부른다. 위수 4도부터 두수 6도까지를 성모의 차라고 부른다. 이 글에는 12차 전체가 아닌 4개의 차만 존재합니다. 이 중 앞의 두 건만 비교적 정확한 수도이고 뒤의 두 건은 오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앞의 두 건 순수 및 순하의 차는 BC 451년의 성수 경도보다 6도 차이로 두수 21도 동지에 상응합니다. 마지막 문장 성목의 차는 오자만 아니라면 역시 BC 451년보다 6도 차이입니다. 즉 그것의 시작 성수인 위수는 미수의 오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수와 미수 거리는 85도나 되어서 하나의 차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 수성의 차는 오자로 보이는 것이 두 건입니다. 동정 즉 정수는 진수, 진의 오자인데요. 동정과 진수의 거리는 95도나 됩니다. 항수의 6도는 8도의 오자로 판단합니다. 항수 6도 상황에서는 수성의 차가 29도가 되어서 1도 내지 2도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경으로서 두수 21도 동지와 연계되는 이들 성수 경도의 대응 시기는 BC 1년인데요. 전한이 장안에서의 영화가 저물어가던 무렵입니다.
이상의 것 외에 한서에는 전한 그 당대의 수도 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2절 후한서의 여러 동지 수도값과 대응 시기. 한서에서는 두수 21도 동지에 상응하는 기록만을 발견했지만 후한서에는 여러 개의 동지 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수 19도부터 22도 사이 모두 6건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후한대의 하늘인지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그 대응 시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주 4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진행하는 성수 경도와 대응 연도의 산출은 환경 1도를 365.25분의 1로 기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1도인 360분의 1에 상대해서 동양 전통 방식인 1도를 약 0.9856도로 하였습니다. 시간으로 표기하는 적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숫자 0을 사용하기 전까지 성수의 초도는 0도가 아니라 1도로 일컬어졌습니다. 두수 19도를 예로 든다면 두수에서 19번째 눈금이 아닌 18번째 눈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수 경도값 계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가번, 환경 두 19도 동지, BC 7년경. 이것은 후한 영제 시기 광화 2년 서기 179년과 광화 3년 서기 180년 그 사이에 장순과 감손성 중에서 누구의 역술이 더 정확한지 논쟁하고 나서 언급한 수도입니다. 황도에서 두 19도 동지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 BC 7년이 됩니다. 수도가 낮을수록 시대는 나중인데요. 이미 시작부터 후한의 하늘이 아닙니다. 4번 환경 두 19도 4분의 1도 동지 BC 16년경. 화제 때인 영원 4년 AD 92년에 가규는 1월이 실제 다니는 길인 황도의 성수경도값이 적도값보다 더 정확한데도 지금의 사관들이 한결같이 적도를 위주로 하니 역수와 천상의 실제가 같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영원 15년 서기 103년 이때에 태사에게 황도 동의 즉 혼천의를 만들라는 조서가 내려졌고 그때 28수 환경 도수가 언급되면서 동지의 태양의 위치가 두 19도 4분의 1도에 있음이 서술되었습니다.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 상에서 그것은 BC 16년이 나옵니다. 혹여 환경이 아닌 적격값이라 한다면 가규가 사망한 이후인 서기 113년이 되니 시기적으로 모순일 뿐더러 환경값의 중요성 및 황도 동의 제작 필요성을 말해놓고서 적경값을 제시함은 뜬금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동지 두 19도 4분의 1도라는 기록은 후한때의 논의 속에서 등장하지만 그 수도의 실제 대응 시기는 전한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규가 수도 계산에서 적경보다는 환경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차 보정, 즉 후천 보정 시에 환경의 경우 경도 세차율만 적용하면 되지만 적경의 경우는 경도와 위도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해서 번거롭고 복잡한 천상 측정이 요구됩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수도는 전한의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 15년 서기 103년에 화제가 태사에게 황도 동의를 만들라는 조서를 내렸다면 그때 조정안에는 황도 동의가 없었다는 말일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이미 존재한 환경 수도는 제야의 전문가 중에서 나온 수도이거나 전한 때에 만든 것이 됩니다. 4번 환경 두 20도 동지 BC 78년경. 이건 역시 가규의 논의 속에 있는 기록으로 석시 성경의 황도 수도로 언급되었습니다. 환경 두 20도 동지의 대응 시기는 BC 78년이며 전한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기의 천상 측정을 논증할 수 있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한서 율력지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재 때인 원봉 3년 BC 78년에 태사령 장수왕은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역이라는 것은 상제가 만든 천지의 대기입니다. 전수받은 황제 조율력을 한나라 원년 이래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태초력은 음량 즉 절기가 고르지 못하니 마땅히 책력의 잘못됨을 고쳐야 합니다.
주력 사자인 선우망에게 조서를 내려서 힐문토록 했는데 장수왕은 불복했다. 모든 역의 소미를 시험해 보았는데 모두 10일가였다. 원봉 3년 11월 삭단 동지, 즉 음력 초하루에 정자시, 양력으로 동짓날 이때에 원봉 5년 BC 76년 12월까지 각각 차례를 두었는데 장수왕이 시험에 매긴 것이 정밀하지 못하고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한나라 원년에는 황제 조율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장수왕이 한력을 비난하며 천도를 거역함은 마땅하게 주장할 바가 아니라 엄청난 불경함인데도 조서가 있기를 탄핵하지 말라 하시었다. 절후를 다시 해본 지 만 6년인데도 태초력이 제일이었다. 한력이 처음 시작되고부터 원봉 6년인 BC 75년까지 36해 동안 옳고 그름이 굳건하게 정해졌다. 여기에서 말한 한력이란 태초력을 가리킵니다. 원봉 3년 BC 78년에 당시 태사령이었던 장수왕이 황제의 비호 아래 책력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그 일은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정한 것은 태초력이고 긍정한 것은 이른바 황제 조율력입니다. 윗글에서의 논쟁은 표면적으로 황제 조율력과 태초력의 상대적 지지도에 의한 갈등으로 보이지만 환경 수도값과 적경 수도값의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장수왕이 비난한 것은 단순히 태초력이 아니라 적경 수도값으로 산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어서 언급된 원봉 3년부터 길게 잡아 만 6년 동안 당대의 역법 전문가들 10일가를 동원하여 절후를 재검토해 도출하였다는 역상값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제야에서 나온 석시의 석시 성경 수도값인 바로 BC 78년의 시간에 대응되는 환경 두 20도 동지가 그 편린 중 하나일 것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라다시 1번 적경 두 21도 동지 BC 1년경, 라다시 2번 환경 두 21도 동지 BC 149년경. 광무제가 한나라를 재건한 이래로 후천 현상으로 기인한 계력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개진되었습니다. 장제 때인 원화 2년 AD 85년에 이르러 책력의 어긋남이 더욱 심해졌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으로 후자들은 모두 동짓날 태양이 두수 21도에 있어서 아직 견우에서 5개 도를 이르지 않은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견우 중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경일까요? 환경일까요? 적경이라면 BC 1년이고 환경이라면 BC 149년입니다. 둘 다 전한의 시간입니다. 이 경우는 적경과 환경 기록 모두 존재합니다. 적경 두 21도 동지는 석씨가 살았던 당시의 적경 수도값이라고 합니다. 환경 수도는 황도상의 동지점이 황도의 모든 지점 중에서 거국도가 가장 큼을 말하고 있는 아래의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수 21도는 북극과의 거리, 이 거극이 지극히 머니 태양이 거기에 있어서 동지이고 군물은 거기에서 생한다. 그러므로 유울은 황종에서 첫머리가 되고 역은 동지에서 시작하며 월은 자월을 먼저 세우고 시간은 야반인 정자시에서 고르게 된다. 한나라 고황제 유방이 천명을 받았던 당시에서 45년 후에 양은 상장에 있었고 음은 집서에 있었다. 겨울 11월 갑자 야반 삭단 동지에 해와 달의 윤수가 누적되는 수를 모두 거기에서 시작해서 시작점 즉 원을 세우고 음력 초하루를 바로잡았으니 그것을 일러 한력이라 하였다. 앞의 한서윤력지 기록에서는 한력이 태초력을 가리킨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한력이라 정의 내린 환경 두 21도 동지의 역수가 도출된 그 시기를 한고조 유방의 수명 45세라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장 집서를 경진년으로 해석하고 또 태초 원년인 BC 104년을 정축년으로 판단해서 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경진년이 되는 때를 BC 161년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고증 여부는 이 글에서 논하지 않겠지만 다만 한나라 제국 원년 BC 202년으로부터 45년이 되는 해는
BC 157년이 되고 유방이 한중 땅에서 한왕으로 수명된 BC 206년으로부터 기산하면 BC 161년이 됩니다. 이처럼 BC 161년을 여건으로 하는 책력에 대한 기록은 더 있습니다. 순제의 한안 2년 서기 143년에 삼공과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리저리 논의해 보도록 했다. 태사령 우공과 치력자 종훈 등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건력의 기본은 반드시 시작점, 즉 원, 세우기를 먼저 하고 시작점이 바로잡혀진 연후에 일법을 정하며 일법이 정해진 연후에 주천을 도수잡아서 춘추분과 동하지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시작점 세우는 입원, 일법을 정하는 정일법, 주천을 도수잡아서 분지를 정하는 도주천 정분지, 이 세 가지가 한도를 갖게 되면 책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중기에서 시작하는 사분력은 세가 경진에 있던, 즉 경진년이었던 문제의 후원 3년 BC 161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위로 45년, 즉 BC 206년은 세가 을미에 있었으니 한나라가 일어난 원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환경 두 21도 동지의 역수로 한고조 유방의 수명 45세가 여건인 역법을 한력이라 정의한 것입니다. 한력이라고 하는 한나라 고황제의 수명 45세를 여건으로 하는 기록의 존재는 그 연도와 가까운 값이 나오는 BC 149년경으로 대응되는 환경 두 21도 동지의 기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다시 1번 적경 두 21도 4분의 1도 동지 BC 17년경 마다시 2 환경 두 21도 4분의 1도 동지 BC 167년경 가교의 논설 중에서 장제 때 인물인 편흔 등은 지금 태양의 견우 중성에서 5도의 소재함을 근거하여 두수 21도 4분의 1도에 있어서 고영료와 서로 가까우니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를 분명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수 21도 4분의 1도를 태초력에서 5도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묘사한 행사사간의 설명도 말하였습니다. 어쨌든 두수 21도 4분의 1도 동지의 언급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의 적경, 환경 구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적경이라면 BC 17년이 되고요. 환경이라면 BC 167년이 됩니다. 고영료와 서로 가깝다고 한 것이 황도, 적도 어느 수도를 기준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논할 수 없으므로 두 값에 모두 가능성을 두겠습니다. 바다시 1, 적경 두 22도 동지, BC 66년경 바다시 2, 환경 두 22도 동지, BC 220년경 고영료에 수록되어 있는 동지 수도에 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상석 고영료에서 동지는 두 22도에 여분이 없는데 동지는 견우가 시작되는 곳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수도는 태초력의 등평술로도 거론됩니다. 두수 22도 동지가 적경값이라면 BC 66년이 되고요. 환경값이라면 BC 220년이 됩니다. BC 220년은 진시황의 천하통일 이듬해가 되므로 환경값은 전한의 시간이 아닙니다. 중론에서 여건이 태초에서 시작되는 등평의 치력을 고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연후에 춘추분 동하지인 분지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인 개폐가 각 절기의 끝과 시작점을 잃지 않게 되었고 현망과 회삭이 징험될 수 있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BC 66년경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적경 두 22도 동지 수도가 혹시 이를 두고 한 말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수 22도 동지를 한나라 시간인 적경값이라고만 확정하기 어려운데요. 신당서 역지편에 진시황제 17년인 신민년에는 동지가 마땅히 두수 22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왕정이 왕위를 승계받고 그 원년이 BC 246년이니 진왕정 17년은 BC 230년이 됩니다. 진시 황제의 천하통일 전 환경 두수 22도 동지라는 수도에 대한 정보의 기록이 있고 그것의 대응 연도가 그의 천하통일 직후의 역상값이 나온다는 점은
어찌 보면 그의 황제 즉위 후 곧바로 시행하였을 법한 역법 정비의 흔적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후한서에 기록된 동지 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 모두 후한대가 아닌 전한대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나아가 진시 황제의 천하통일 직후 시간일 가능성이 있는 수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기할 점은 환경값이 적경값의 2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나라 사관들이 한결같이 적도 수도를 위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 제5장 결어. 선천 후천 개념 속에는 선천역과 후천역이라는 주역적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소옹에 의해 제시된 이래로 그것은 주자 학문의 범주 안에서 그 철학성을 담보받으며 존속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선천역의 주요 인물로 설정된 이는 선사시대 복희이고 그것의 막바지를 요임금에 둡니다. 후천역의 주요 인물은 주나라 문왕이며 주공과 공자에까지 내려옵니다. 이러한 주역적인 선천 후천 개념은 건꽤 문헌전의 선천이어도 천이 거스르지 않고 후천이어도 천시를 받든다라는 문장에서 그 전거를 둡니다. 선천 후천에 대한 세계관 부여는 소원과 동시대 인물인 정의의 철학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역정의의 저자 공영달 역시 그것을 단순히 절기의 일을 앞서함, 절기의 일을 뒤에 함으로 이해하여 선천 후천 문구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상천의 뜻을 어기지 않음과 자연의 절기에 따라서 이행하는 일들로서의 행사를 잘 받들미 그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정의는 행사 대신 일본을 상정하여 군주의 직무보다는 리더로서의 도덕 정신에 사상적 포인트를 두었는데요. 그 점이 양자 간의 큰 차이입니다. 선천 후천 문장이 책력과 자연절기와의 부합 여부의 서술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 통치자로서의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중대한 문제로 거론되는데요. 체중낭직 역수의 편과 후한서 율력지 편에서의 관점이 그러합니다. 한나라, 특히 후한대에는 책력상에서의 날수에 비해 실제 태양의 운행이 틀어져 있었던 실천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이 종종 발견되고요. 그러면서 문헌전의 바로 그 선천 후천 문장을 함께 인용합니다. 이 경우 천자는 천시의 자연절기에 따른 날짜이고 선천과 후천 구절은 천시의 자연절기 날짜보다 앞서다, 천시의 자연절기 날짜보다 뒤늦다의 뜻이 됩니다. 상대적 비교 대상은 책력에서의 날짜인 역입니다. 전한 후한을 통틀어서 한나라의 시간을 알려주는 동지 수도가 모두 6건이 있습니다. 그중 환경과 적경 2가지 시간으로 갈리는 것을 포함하면 8건이고요. 진제국의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9건입니다. 이것들 모두 후한의 역사를 말하는 후한서에 수록된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그 전대의 시간입니다. 후한 당시 그들에게 심각했던 고민은 아주 극리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누적되는 세차 운동에 의한 후천 현상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달의 전진에 의한 명목상의 선천 현상은 큰 폭의 변화이며 누구라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 현상은 그 변화가 너무나 작아서 자신들의 역법이 완벽하다 자만하는 순간 어느새 심각한 실천을 겪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당시 그 현상의 과학적인 이유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정자의 근심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헌전의 선천 후천 문장과 후한서 율력제의 그것이 언뜻 보기에 내포된 관념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또 주역과 천문역법은 상호 고유 영역이지만 사실상 두 전적에서 담고 있는 그 본연의 통치 철학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모두 기존의 역수대로 제작된 책력이 실제 천시의 절기에서 다소 어그러졌더라도 매 절기마다 이행하는 국가 대사를 자연절기에 맞도록 잘 수행하는 군주의 서술입니다. 나아가 군주로서의 책무에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늘 긴장하는 자세를 지닌 국가 리더의 묘사입니다. 적어도 율력지에서의 선천 후천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선천의 세계, 후천의 세계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제가 되었든 대인이 되었든 성왕이라 일컬을 수 있는 최고 통치자는 천시의 날짜와 책력의 날짜를 부절처럼 딱 맞게 하고 그로써 매년의 24절기 72후의 적확한 절기력을 제작해서 왕조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 근간인 농업이라는 국가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책무를 짊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제왕이 사직단에서 후직에게 올리는 풍년기원 제사의례의 사상적 근원과도 결합됩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논문 요약입니다. 북송대 소홍에 의해 제시된 선천력, 후천력이라는 철학적 세계관은 주자학의 범주 안에 수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건꽤 문헌전에 그 전거를 두는데요. 천의 시간적, 질적 편차를 전제합니다. 소홍과 동시대 인물인 정의의 철학 속에서는 그와 같은 세계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 때의 공영달 역시 선천, 후천을 단순히 자연절기의 일을 앞서함, 자연절기의 일을 뒤에함으로 이해하여 그 문구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특히 후한대에는 책력상에서의 날수에 비해 실제 태양의 운행이 틀어져 있었던 상황을 토로하면서 문헌전의 바로 그 선천, 후천 문장이 인용됩니다. 이 경우 천자는 천시, 즉 자연절기에 따른 날짜이고 선천과 후천 구절은 천시의 날짜보다 앞서다, 천시의 날짜보다 뒤늦다의 뜻입니다. 역상에서 선천 현상은 사실상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성어일 뿐입니다. 반면 세차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 현상은 극미하게 진행되고 부지불식간에 심화되며 또 당시로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 통치자의 근심이 컸습니다. 전한 후한의 사서와 그 시대의 전적을 통틀어 한나라의 시간을 알려주는 동지 성수 경도가 모두 6건이 있습니다. 그중 환경, 적경 2가지 시간으로 갈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9건으로 늘어납니다. 이것들 모두 후한의 역사를 말하는 후한서에 수록된 것이지만 정작 그것 대부분은 전한의 시간이고 멀게는 진제국의 시간 한 건도 포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